단점이 장점일 수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소비 비중이 높다는 건 어떤 얘기일까요? 우리끼리 잘하면 부산 경제는 되게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끼리 서로 소비도 증가시키고 예를 들어서 돈을 쓰기 시작하면 돈이 돌면서 그러면 우리 부산의 소비를 어떻게 증진시키지? 지금 부산의 랜드마크라고 해서 강북동에 타워 짓고 있는데요. 서울에 저는 오래 살았잖아요. 서울에도. 서울 잠실타워 잘 안 가요. 거기. 근데 지금 강북동에 그걸 타워라고 지으면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 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이제 시에 계속 얘기해야 될 거는 압도적이어야 됩니다. 부산. 롯데자이언츠가 세구장을 짓는다면 당연히 해안가에 있는 이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그쪽에 야구장을 세워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서울 경제가 어려우면 부산 경제는 두세 배 정도 더 어렵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요. 부산이 흔히 이제 제2의 경제, 제2의 도시다 그러는데 경제 지표만 보면은 이미 인천에 다 밀렸습니다. 심지어 1인당 총 생산도 밀렸고요. 인천에 가면 제2의 경제 도시라고 써놓고 있습니다. 우리 박형준 시장이 제2의 도시라고 써붙여놓은 거 혹시 보셨습니까? 예, 우리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100대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부산에 100대 기업이 한 곳도 없습니다. 부산 주식 사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박형준 시장은 구글인들 못 데려오겠냐라고 해서 당선된 분이세요. 네. 근데 에어부산이라고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부산의 7위 업체도 인천에 뺏겼습니다. 네,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고요. 저는 정치할 때 그랬습니다. 저는 개혁이라는 말은 사실 기업에서는 굉장히 흔한 얘기입니다. 이노베이션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정치에 와가지고 정치개혁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정치를 한 계기가 경제살인이라고 뛰어들었고요. 부산에 온 계기가 지금처럼 가면은 정말 그 민주당의 기본 가치인 균형 발전이라는 건 더 이상 얘기하기 어렵게 됩니다. 부산이 이러면 여러분 광주는 어떻겠습니까? 전주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흔히 부산에 살다 보면 서울만 자꾸 생각하잖아요. 광주, 전주 가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오는 민주당의 기반적인 지역이라고 하는 거기는 훨씬 어렵습니다. 광주 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름 있는 글로벌 브랜드 호텔도 하나 없습니다. 왜 우리가 부산만 생각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산을 주식에 비유하면 사라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면은 부산경제 미래 비전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겁니다. 그러니까 좀 답답하시겠지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너무 짧은데요. 자, 박시동 평론가님. 그 부산의 민주당 총 그 책임을 맡고 계셔가지고 참 무거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센 얘기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미 우리나라 제2의 도시는 부산이 아닙니다. 인천이에요. GDP도 그렇고, 예, 청년 인구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은 100대 기업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요, 200대, 300대까지 넓히면 어떻게 될까요? 1000대까지 넓히면 어떻게 될까요? 1000대로 넓혀도 부산에 30개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나라의 현실 정확하게 알아야 거기서부터 새 출발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부산 경제도 지금 예를 들어서 쭉 흘러온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아셔야 그 다음에 계획이 제대로 나올 것 같아서 조금 아픈 말씀 좀 드리고. 예. 그러니까 서울하고 부산하고 가장 큰 차이가 서울은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아니면은 그냥 경기 쪽으로 가면 되는데요. 지금 서울 경기 사이의 거리도 갈수록 빨라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부산은 어떻습니까? 기업이 없는데 아파트만 자꾸 들어서니까 신축도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후화된 공단을 어떤 환경 관점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그렇게 가면 집값은 더 빠진다라는 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일자리가 더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는 더 생기기 어렵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있는 사하 같은 경우에 제가 늘 제일 안타깝게 생각했던 게, 야, 이 동네에 태어나면은 초등학교도 걸어서 못 다니네. 그게 너무너무 제가 화가 나는 겁니다. 부산에 상대적으로 서부산 쪽을 돌아다니면서 여기 아이들이 왜 아침부터 태권도 도장 승합차를 타고 학교를 가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정말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산시장 정말 잘 뽑아야 돼요. 기회가 되면은 떠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지배할 부분들인데요. 하지만 충분히 아직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면 부산 괜찮은 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네, 우리 자연스럽게 부산 부동산 현황을 이광수 대표님 부산 부동산 현황도 분석을 하고 오신 거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신축하면 당연히 오른다고 생각했는데 부산은 오히려 떨어지는 면이 있고 미분양도 늘어난다. 그 이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유효 수요는 정해져 있는데 공급이 증가하니까, 예를 들어서 신축은 오를 수 있어도 다른 지역이 빠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동안 보면 사실은 부산의 부동산이 다른 지방 대비해서는 견조하게 조금 하락폭이 좀 적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데, 저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부산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방보다 아까 이제 뭐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뭐 소득 이런 말씀하셨는데 자산은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서울 다음으로 자산이 많은, 그러니까 울산 뭐 이 정도 비슷하게, 그러니까 자산이 많으신데 대부분 부동산 비중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집값이 이렇게 많이 빠지려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팔아야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대부분이니까, 부동산이 대부분이니까 가격이 빠져도 막 이렇게 막 팔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껴안고 있어요. 근데 금리가 높으니까 이자 비용은 증가하고, 그러니까 내수 소비가 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제가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그러니까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떻게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를 좀 이제 앞으로 많이 뭐 지자체라든지 이런 고민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지방의 경제, 부산을 대표적으로 얘기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까도 제가 발표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기업을 유치하고 뭐 생산을 늘리고 이런 거 전적으로 찬성하고요. 무조건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산시장이 되시거나 하면 4년밖에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연속해서 이긴다는 걸 빼고, 그럼 4년 동안 과연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를 유치할 수 있을까? 저는 좀 회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막 외친다고 해서, 그러니까 여기 이재명 위원장이 계시지만 위원장님한테 이제 제가 제안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이제 비전이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도 구분하셔야 돼요. 그냥 뭐 비전만 높게 세워가면 나 구글 데려올게 하면 찍어주는 게 아니라, 진짜 데리고 올 수 있어? 불가능하죠. 그런데 잘 보세요. 아까 경제구조를 얘기했지만 부산의 가장 큰 장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단점이 장점일 수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소비 비중이 높다는 건 어떤 얘기일까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잘하면 부산 경제는 되게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끼리 서로 소비도 증가시키고, 예를 들어서 돈을 쓰기 시작하면 돈이 돌면서, 그러면 우리 부산의 소비를 어떻게 증진시키지? 이런 것들이 훨씬 단기에 더 부산 경제를 좋게 만드는 그 방향성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발성도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소비가 좋아지려면 관광객이 부산에 훨씬 더 많이 오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역에 딱 들어오면, 서울에서 관광으로 오면 부산의 지역 상품권을 한 뭐 1,000원짜리, 10,000원짜리를 9,000원에 주는 거죠. 그러면 부산에 막 와서 사람들이 돈 쓰면 소비가 막 좋아지고, 예를 들어서 돼지국밥집도 잘 되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좀, 당장 할 수 있는 것에 좀 고민하셔서 그런 정책들을 오히려 만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광수 대표께서 아까 이제 정치인에 대해서 당부를 했는데, 저는 작년 12월까지 돈 벌었던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가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은 실현 가능할 부분들이니까 제가 부산 주식 사라고 할 때가 올 겁니다. 부산시 자체를 본다 그러면 아까 이제 투자하라고 했잖아요. 그 우리나라는 워낙 서울 중심이기 때문에 부산 잘 몰라요, 솔직히요. 예. 그래서 그 민주당 중앙하고도 얘기를 했던 그 부산 정책 우리가 만들겠다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상당히 평안을 많이 받아들고 그래서 시민들에게 하나만 또 말씀을 드리면 서울에 있는데 부산에 있어야 된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3% 5년 안에 3% 성장률 제시했는데 레거스 미디어들은 거의 말이 안 된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실정이 아까 이제 우리 아이비들 투자 성장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5년 집권이지 않습니까? 5년 안에 3% 성장시키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가면 그 3%가 평균인데요. 지금 민주당의 3%로 가면 부산 한 1% 되겠어요? 지금처럼 가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건 뭐 서울에서도 많이 보고 있겠지만 서울에 있으니까 부산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야구장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울에는 도움이 있는데 왜 부산에 도움이 없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제까지 부산을 짓눌렀던 사고방식이에요. 서울에 갔더니 있는데 왜 부산은 없냐? 그래서 롯데가 부산에서 어려운 거예요. 백화점, 서울에 백화점이 있는데 서울 사람들이 부산 와서 롯데백화점을 가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부산의 랜드마크라고 해서 강북동에 타워 짓고 있는데요. 서울에 저는 오래 살았잖아요. 서울에도. 서울 잠실타워 잘 안 가요. 거기. 근데 지금 강북동에 그걸 타워라고 지으면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 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이제 시에 계속 얘기해야 될 거는 압도적이어야 됩니다. 부산. 그런데 그 압도적인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연이에요. 바다죠. 그러니까 바다 보이는 야구장을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울에는 없는 거예요. 오게 돼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통화량은 계속 느는 거예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부산에 내려가라고 인센티브 주는 거거든요. 부산역을 오고 가는 연간 인구가 2천만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은 부산역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부산역 내리면 어때요? 사람들이 광안리 해운대 여행 와서 제일 불안한 게 뭐죠? 부산이 동서로 길게 돼 있으니까 부산역과 가는 날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산역에 하프데이 반나절 정도 서울을 압도하는 그런 콘텐츠가 있으면 부산 관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의료가 계속 힘들어지는 거는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시간들이 갈수록 짧아지니까 또 우리는 효자들이 많잖아요. 효도가 하니까 부모님도 아프면 큰 병원 가라 그러면 수서역 딱 내리면 셔틀에서 삼성의료원 데려가거든요. 뭐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죠. 시민들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큰 병원 가봐야 된다고. 그럼 역설적으로 아까 계속 얘기를 하지만 서울에 없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해나가는 게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까 결혼 얘기 나올 때 왜 군대가 있을 때 혹은 학원에 공부할 때 못 잡았냐 그랬죠. 그런 걸 잡아야 그런 게 e스포츠 같은 거. 그러니까 e스포츠를 잘 모르실 텐데 그냥 전자적으로 하는 스포츠예요. 그러면 부산이 또 발전하려면 서울도 용인을 해줘야 돼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e스포츠 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축구하면 잉글랜드. 그죠? 이런 식이 되잖아요. 야구하면 미국. 그런데 e스포츠 하면 이거 한국을 떠올려야 되고 한국 안에서 부산이면 되는 거예요. 윈블던이라고 테니스 대회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윈블던이 혹시 어느 나라에 있는지 아세요? 영국의 어느 도시에 있는지 아세요? 런던 안에 있는 지명 이름이에요. 아, 딴 도시 아니었나요? 예. 그래서 우리는 치면 다대포 e스포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실현 가능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삼성 뭐 주식하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삼전이 안 오르냐 그러잖아요. 그죠?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놓고 보면은 두 회사 중에 어디 가겠냐 그러면 다 삼성전자 같겠죠. 내가 반도체를 공부한다고 하면. 그런데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HBM에서 삼성을 압도하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쪽에 공급이 잘 돼서 이런 게 부산에서는 기회입니다.
롯데가 부도소리 날 거라고 부산 시민들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지금 혁신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젊은 친구들이 서울에서 월급 많이 받아야 그 반포 아파트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저는 그, 야, 너 해운대는 살 수 있어, 네가 잘하면. 그 너네들이 잘하면 집값도 올릴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재테크 강연들 많잖아요. 뭐 연금을 어떻게 하라. 연금으로 소비가 되는 분들 부산으로 데려와야 됩니다. 그럼 뭐 한다고 서울에 비싼 돈 주고 있어요? 사하구 같은데요. 바다 보이는 아파트 2, 3억이면 살 수 있어요. 전세를. 그러니까 굉장히 기존의 민주당하고는 다르게 갈 겁니다. 예, 딱 대선 국면이 만약에 열리면은 굉장히 시민들하고 얘기도 많이 할 거고요. 다음 부산시장 선거 때 되면 저당이 민주당이냐 할 정도로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가서 우리 지금 부산 시민들의 무너진 이런 자존심, 그리고 민주당의 점점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있는 균형 발전 이 부분들을 다시 재생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희 우리나라 유명 최고의 스포츠 평론가 저기 오셨네요.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그래서 박동희 평론가 일어난 김에 딱 그것만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사실 이재성 의원이 야구 전문가잖아요. 부산에서 동구장보다 바다가 보이는 야구장이 더 특색 있고 멋있지 않냐? 부산국제영화제처럼. 그런 좋은 정책자를 주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구 전문가로서. 거기다 답을 빨리 하나 해주세요. 잠깐 마이크 한 번만 줘보세요. 예. 박동희 스포츠 평론가님, 최동원 기념사업회도 주도적으로 같이 만드시고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부산의 야구 발전에서 가장 실패한 대안인가요? 제가 이광수 대표님 말씀 들을 때마다 롯데 자이언츠가 생각이 나는데 제가 롯데 중계에서를 많이 했었는데요. 롯데의 투자가 투자해야 될 때 안 하고 꼭 엉뚱할 때 투자하고 그리고 우리 박시동 대표 말씀대로 롯데는 숫자를 볼 줄 몰라서 그 겨울이 지금 1992년 이후로 지금까지 겨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억울하긴 합니다만 만약에 그 롯데 자이언츠가 새 구장을 짓는다면 당연히 해안가에 있는 이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그쪽에 야외 구장을 세워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